여름이 아닌데도 요즘 궂은 날씨 속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온군의 태양광 시설이 하루가 멀게 들어서면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온군은 이를 알면서도 행정적으로 사업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여든을 앞둔 한 칠순의 할아버지가 뒤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을 택해 화제입니다. 공무원 출신의 이 할아버지는 최근 자신이 그린 그림이 일반 화가들도 힘든 국전 특선의 영예까지 안았습니다.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던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연기됐습니다. 주말 태풍 예보와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감안해 오는 26일로 개최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지역의 태양광 사업 허가 건수가 무려 2,900건에 이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업량이 이처럼 홍수를 이루면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근거도 부족해서 행정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의 수려한 풍광을 간직한 고흥군 포두면 한 바닷가 마을. 귀촌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새롭게 마을이 형성돼 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 뒷산에 최근 장비까지 동원돼 무차별적으로 벌목이 이루어지면서 붉은 빛에 민둥산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 태양광 발전 시설 기업이 2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위한 기반 조성 공사에 착수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습 침수 지역인데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시설 지역이 급경사지여서 토사가 흘러내리면 인근 양식장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같은 거 절대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 여기 오면 여기 양식장 피해 있죠. 근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게 허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누가 여기 와서 살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 피해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답이 없는 거죠. 고흥군도 주민 민원에 난처한 입장입니다. 행정적으로 사업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은 지역에 빠르게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2년여 전 비로소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결국 조례가 개정되기 전 시점인 2017년 6월 이전에 시설 허가를 내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의 경우 규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사업자 측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오염 문제, 특히 토사 유출이라든가 배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아직 토목 공사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벌목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 측과 지속적으로 지금 연결해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흥 지역의 현재 태양광 시설 허가 건은 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2,900여 건. 천혜의 환경을 간직한 아껴둔 땅 고흥이 태양광 시설에 빠르게 점령당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절기상 처서를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도 요즘 화창한 날씨를 보기 힘듭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인데요. 특히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를 뿌리는 특징을 보여 비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두터운 비구름이 며칠째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지난주부터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마치 장마처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전남 동부 지역에는 평균 11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일 한때 여수와 광양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 현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을 장마는 가을로 계절이 넘어가는 시기에 북서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만나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시작됩니다. 습한 두 기단이 만나 서로를 밀어내는 여름 장마와 달리 건조한 기단이 습한 기단에 파고들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짧은 기간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가을 장마의 특징입니다. 가을 장마는 보통 중북부 지방부터 시작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남해안부터 시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남해안까지 바로 내려가면서 그쪽에 이제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고기압이 이제 훨씬 강했다면은 물론 내륙 쪽에 이제 걸쳤겠죠. 가을 장마를 불러왔던 정체전선은 이번 주 북쪽으로 올라가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13호 태풍 링링은 금요일 밤부터 남해안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토요일 아침 목포 인근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이 지나가고 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수축되면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던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태풍 예보에 따라 다음 달 26일로 연기됐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이고 오는 20일부터는 마칭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중복 일정을 고려해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26일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는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일원해서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행사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올 초 증가세를 보이던 여수 지역 방문객 수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전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여수 지역 방문객 수는 93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5만 1천 명에 비해 4만 4천 명, 0.5%가 감소했습니다. 여수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최고 10%까지 방문객이 많았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감소세로 변해 8월까지 누적 집계로는 지난해를 약간 밑도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여전히 일본 제품을 선호하면서 우리 제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장씩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전용 프린터와 소모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 부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증 역시 외국산 장비로 일부는 일본산 부품 소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어찌됐든 국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일본 업체도 한 개 정도 포함되고 있나 봐요. 국내 신분증 발급 시장은 오랜 세월 일본 기업들이 점령해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내 중소기업이 고품질 승화형 코팅지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국산 제품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 10여 개의 특허를 획득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품의 90%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지로 수출하면서 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발급 회사에다가 정품으로 공급한다는 거는 저희 제품이 어느 정도 품질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일본의 경제 도발이 격화되고 일본에 맞서 기술 독립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국산 부품 소재로 바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먼산 불구경입니다. 정부기관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검증을 해주고 그런 검증이 다 되고 나면 이걸 구매를 해준다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가 딱 갖춰져야 되거든요. 한일 경제전쟁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부품 소재조차 외면을 받는다면 그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근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여수 낙포부두가 특별 안전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부두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여수 낙포부두를 특별 안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과 작업자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 선박 저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의 78세 노 화가가 올해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미술전, 즉 국전에서 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신 걸까요? 그 연세까지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더 놀라운데요. 이분은 다른 일을 하다 은퇴한 뒤에야 전업 화가의 길로 나섰는데요. 가슴이 시키는 일 꼭 한번 해보라고 독려하는 노 화가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부서진 어구들이 널린 해변의 고인 바닷물 속을 고기들이 유영합니다. 남도 바닷가의 모습이 단단하게 묘사된 구상화 그리움. 지난달 시상식이 열린 박병욱 화가의 올해 국전 특선 입상작입니다. 부서져 갖고 있는 상태
말하자면 공해가 된 상태를 경고 쪽으로 저 생각해서 그래도 그 어린 시절 놀는 데가 그리워서. 국내 최대名전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까지 2달 새로 연거푸 수상한 박 작가의 나이는 올해로 78살. 어려서부터 미술을 좋아했지만 그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무원 생활에 생업을 위해 조경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던 박 작가는 결국 은퇴한 후에야 절박하게 원했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의 응원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해놓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시도를 해보고 그만둬야 하시겠다는 그런 가슴에가 지금 수십 년을 가면서도 그게 맺혀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나이 드셔갖고 나가 그림 한번 그려봤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 소리도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렇게 소원이면 한번 그려보라고 나가 그랬네요. 앞으로 10년 이상 그림에 혼신의 힘을 쏟아보겠다는 노 화가. 제2의 인생 앞에서 망설이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마음이 시키는 일 함께 뜨겁게 매달려보자고 독려합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늙은이도 되는데 그 용기를 버리지 마라.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여수시 소경도에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민간 사업자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소경도에 3kW급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발전업체와 여수시 간에 진행 중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송도풍력발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송도풍력발전은 여수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지만 여수시는 소음, 진동 피해와 조망권 저해,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진행됐던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공모에 별량면 도홍마을이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21가구가 사는 도홍마을은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등 4만 제곱미터를 사업 부지로 제시했고 유치 의사를 표명했던 또 다른 8개 마을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내년 10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뒤 협의를 통해 입지를 최종 선정하고 국비와 시비 1,500억 원을 투자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구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소년 선수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구단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전체 구단 운영 예산의 10%를 유소년 팀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유럽과 남미 등 해외 축구팀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보다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대회에 참여시켜 줄 것과 선수단 숙소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구단에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단은 오늘 서울과 광주, 남원, 영광, 익산 5개 시군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문화자원의 브랜드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양시의 2019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광양시 문화도시 사업단은 오는 2021년까지 해당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달 연속 하락하던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한 104.85로 집계됐으며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활 물가 지수도 0.3% 오른 104.56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와 상추, 호박 등 일부 채소가 50% 내외로 상승했고 마늘이 10.7%, 오징어와 고등어가 각각 4.7%와 2.3% 하락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14만 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무소속 정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가정폭력 건수가 전국적으로 14만 5천 건을 웃돌고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사건 초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황주홍, 이계호, 박지원 국회의원 등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